혹시 여러분은 신장이 얼마나 중요한 장기인지 알고 계신가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정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180리터면 큰 드럼통 하나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이렇게 많은 혈액을 매일매일 깨끗하게 걸러내면서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체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바로 신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왜일까요? 바로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신장 기능이 절반 이상 손상되어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장은 왜 나도 모르게 망가지고 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리의 식습관입니다. 현대인들의 식생활 패턴이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도한 염분 섭취, 가공식품에 대한 의존, 불규칙한 식사 시간, 그리고 충분하지 않은 수분 섭취 등이 우리의 소중한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시니어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신장 기능이 감소하는데 여기에 잘못된 식습관까지 더해지면 신장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들과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장에 가장 해로운 음식 첫 번째, 과일즙입니다. 과일즙은 건강에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과일즙에는 농축된 과당과 칼륨이 들어있어 신장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5세 김영희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서라며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 500ml를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3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1.8mgdl까지 상승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상 수치가 1.2mgdl 이하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과일 하나에 들어있는 당분이 주스 한 잔에는 3, 4개 분량으로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농축된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신장의 사구체에 과부하를 줍니다. 다행히 김영희 할머니는 과일즙 섭취를 중단하고 생과일을 적당량 드시는 것으로 바꾸신 후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신장에 해로운 것은 과도한 설탕 섭취입니다. 설탕은 우리 몸의 혈관을 손상시키는데 특히 신장의 미세혈관인 사구체를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당뇨병을 앓고 계시던 70세 박철수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음식을 끊지 못하셨습니다. 커피에 설탕을 넣어 드시고 간식으로 달콤한 빵을 자주 드셨죠. 그 결과 5년 만에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되어 현재는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투석을 받으려면 하루에 4, 5시간씩 병원에 있어야 하고 음식 섭취도 엄격하게 제한받아야 합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그때 단 음식을 조금만 참았어도 라며 깊은 후회를 하고 계십니다. 설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케첩 한 스푼에는 설탕 1티스푼이, 샐러드 드레싱에는 2티스푼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해 보이는 요구르트에도 상당량의 설탕이 첨가되어 있죠. 세 번째는 과도한 소금, 즉 염분 섭취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염분 섭취량은 6g 이하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평균 염분 섭취량은 무려 12g입니다. 권장량의 2배나 되는 것이죠. 68세 이순자 할머니는 평생 짠 음식을 좋아하셨습니다. 김치찌개는 국물까지 다 드시고 젓갈류도 즐겨 드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180에 100까지 올라가면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경우 다행히 저염식으로 식단을 바꾸고 꾸준히 관리한 결과 혈압과 신장 기능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염분 섭취를 조절했다면 이런 위험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에 얼마나 많은 염분이 들어있는지 아시나요? 라면 하나에는 하루 권장량의 2배에 해당하는 염분이 들어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에는 무려 3배의 염분이 포함되어 있죠. 이런 음식을 자주 드시면 신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담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 컵라면, 냉동식품 등에는 방부제와 각종 첨가물, 그리고 과도한 나트륨이 들어있어 신장에 독이 됩니다. 혼자 사시는 72세 최병호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최병호 할아버지는 요리하기가 번거로워서 주로 편의점 도시락과 컵라면으로 식사를 해결하셨습니다. 간편하고 맛도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6개월 후부터 다리가 붓기 시작하고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한 결과 신장 기능이 3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인의 3분의 1 수준까지 신장이 망가진 것입니다.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있는 각종 첨가물과 과도한 염분이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린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질산염, 아질산염 등의 첨가물과 과도한 염분이 들어있어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아침마다 햄에그를 드시던 66세 정미경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간편하고 맛있어서 매일 아침 식사로 드셨는데 어느 날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왔습니다. 단백뇨는 신장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초기 신호 중 하나입니다. 정미경 할머니는 가공육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고 신선한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로 바꾸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단백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기에 발견하고 식습관을 바꾸면 신장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에는 인산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체내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4세 김태현 할아버지는 평생 콜라를 즐겨 드셨습니다. 하루에 캔 콜라 두세 개는 기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옆구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가 검사한 결과 신장 결석이었습니다. 결석 크기가 커서 자연 배출이 어려워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김태현 할아버지는 이런 고통이 있을 줄 알았다면 콜라를 끊었을 텐데 라며 후회하셨습니다. 신장 결석의 통증은 출산의 고통과 비교될 정도로 심하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인산염 첨가물이 든 식품입니다. 가공치즈, 햄, 소시지, 청량음료 등에 들어있는 인산염이 신장에 축적되어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가공치즈를 자주 드시던 69세 황금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손자가 좋아한다며 가공치즈를 사다가 본인도 함께 드셨는데 정기검진에서 혈중인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신장내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신장 기능 저하가 발견되어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식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짠 음식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이니까 건강하다, 된장찌개는 전통 음식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무리 전통 음식이고 발효식품이라도 염분이 과다하면 신장에 해롭습니다. 두 번째는 야식 습관의 위험성입니다. 밤늦은 식사는 신장이 쉬어야 할 시간에 일을 하게 만들어 과부하를 줍니다. 특히 라면, 치킨처럼 고염분 음식을 야식으로 드시면 더욱 위험합니다. 신장도 우리처럼 밤에는 쉬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물 섭취의 양극화입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반대로 너무 많이 마셔도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며 하루에 4리터의 물을 마시던 71세 조영수 할아버지가 전하트륨혈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적당한 양은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입니다. 그렇다면 신장 질환의 초기 신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만성 피로감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종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거나 저녁에 발목이 붓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시는데 이는 신장 기능 저하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붉은색이 도는 혈뇨, 밤에 소변을 보러 자주 일어나는 야간뇨 증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식욕 부진입니다. 요독증으로 인해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면서 음식을 먹기 힘들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장애입니다. 가려움증이나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숨가쁨입니다. 체액이 몸에 쌓이면서 호흡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 중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신장내과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두부는 괜찮나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라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신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단백질 자체를 제한해야 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과일은 어떤 것을 먹어야 하나요? 칼륨이 적은 사과, 배 같은 과일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는 칼륨이 많아서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미밥이 좋다고 하는데 신장에도 좋은가요? 현미는 인성분이 많아서 신장 질환자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미를 적당량 드시는 것이 낫습니다. 보양식으로 삼계탕을 자주 먹는데 괜찮나요? 삼계탕의 국물에는 많은 염분과 단백질이 녹아 있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신장에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고 칼륨이 적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항염 효과도 있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무입니다. 무는 자연적인 이뇨작용을 도와 몸속 노폐물 배출에 좋습니다. 물을 우린 물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오이입니다. 수분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신장 건강에 도움됩니다. 네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신장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생선입니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 삼치 같은 생선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염증을 줄이는 건강한 지방으로 신장 건강에 도움됩니다.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찜, 구이, 삶기 등 기름과 염분을 적게 사용하는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허브와 향신료로 맛을 내어 소금 사용량을 줄이고 육수보다는 맑은 물에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보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가공식품을 피하고 신선한 재료 위주로 구매하세요. 영양성분표를 확인해서 나트륨이 400m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시고 작은 용기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조리할 때는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를 활용해서 신맛으로 짠맛을 대체하고 마늘, 생강, 허브를 적극 활용해서 풍미를 살려 염분의 필요성을 줄이세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염분과 칼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외식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찌개나 라면, 국물에는 과도한 염분이 들어있으니 적게 드시고 김치나 젓갈류 같은 밑반찬도 염분이 매우 높으니 적게 드세요. 소스는 따로 달라고 해서 직접 조절해서 사용하시고 물을 충분히 마셔서 염분 배출을 도우세요. 생활 습관도 개선해야 합니다. 먼저 수분 섭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신장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하루에 6에서 10잔, 대략 2리터 정도의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심장이나 신장에 다른 질환이 있으시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장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신장 결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 한 잔은 밤사이 농축된 소변을 희석시켜서 신장 부담을 덜어줍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고 커피나 술보다는 맑은 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이는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을 손상시킵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5지 이하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의 양입니다. 라면, 김치, 젓갈, 가공식품들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으니 가급적 피하시고 요리할 때는 소금 대신 맛을, 생강, 허브 등을 사용해서 맛을 내시기 바랍니다. 외식할 때도 가능하면 싱겁게 조리해달라고 부탁드리세요. 단백질 섭취도 적절히 조절하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체중 1kg당 0.8에서 1g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이시라면 하루에 48에서 60g 정도의 단백질을 드시면 됩니다. 이는 계란 2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정도에 해당합니다.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두부, 달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으시기 바랍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술도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과음은 탈수를 일으키고 혈압을 올려서 신장에 해롭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신장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이나 산책, 취미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식사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신장 건강에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24시간 주기의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고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시면 이러한 리듬이 안정되어서 신장 기능도 좋아집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을 급격하게 변화시켜서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아침은 7시에서 8시, 점심은 12시에서 1시, 저녁은 6시에서 7시 정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은 너무 늦지 말고 잠자리에 들기 3-4시간 전에는 마치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켜서 신장 부담을 줄이고 충분한 수면을 통해 신장 회복 시간을 확보하세요. 충분한 수면도 신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여과 기능도 향상됩니다. 또한 밤에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소변이 농축되고 수분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하루 7-8시간은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짧게 주무셔도 너무 오래 주무셔도 신장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매일 일정하게 맞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주무시기 바랍니다. 침실은 23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시고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시고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좋습니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신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부터는 물을 적게 드시고 커피나 술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야간뇨가 심하시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면 신장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도 신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해서 신장을 보호합니다. 또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비만은 신장에 부담을 주고 당뇨병, 고혈압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걷기가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일 정도 걸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10에서 1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수영도 좋은 운동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나 가벼운 등산도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도 필요합니다. 아령이나 밴드를 이용한 가벼운 운동을 일주일에 2-3번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너무 무거운 중량은 피하시고 숨을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도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운동 강도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피하시고 중간 정도 강도의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운동하시면서 심박수가 너무 빨라지지 않도록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운동 전후에는 충분히 몸을 풀어주시고 운동 중에 어지러움이나 가슴 답답함이 있으시면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기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 질환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기적인 혈액 검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6개월마다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도 함께 봅니다. 이는 근육에서 나오는 노폐물인데 신장이 나빠지면 혈액에 쌓여서 수치가 올라갑니다. 소변 검사도 중요합니다.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면 신장의 여과막이 손상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혈액이 섞여 나와도 신장이나 요로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세알부민뇨라는 검사는 당뇨병성 신증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해질 검사도 중요합니다. 나트륨, 칼륨, 인산염 등의 균형을 확인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전해질들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빈혈 검사도 받으셔야 합니다. 신장에서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칼슘, 인,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도 확인합니다.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뼈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는 단계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신장 기능이 거의 정상이고 2단계는 경미한 감소, 3단계는 중등도 감소, 4단계는 심한 감소, 5단계는 신부전 상태입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적절한 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변화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더욱 자주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질환들이 신장 손상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에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더 주의 깊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복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진통제나 항생제는 신장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장기간 복용하시면 신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이든 복용하시기 전에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성분들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복용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를 받으실 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CT나 혈관 조영술 등에서 사용하는 조영제는 신장 기능을 일시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검사 전후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시다면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장 건강 관리는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한번 나빠진 신장은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짜게 먹지 않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충분히 주무시고 적당히 운동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것. 이 6가지만 잘 지키셔도 신장 건강을 훨씬 좋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장기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한다면 건강한 신장을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라면 대신 집에서 만든 국수를, 가공육 대신 신선한 생선을, 짠 반찬 대신 신선한 채소를, 과일즙 대신 생과일을 조금씩 드시는 것부터 말입니다. 꾸준히 관리하시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신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담당 의사와 상담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관리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